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98호 2024년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2025년 1월 22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2025년 1월 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4년 사업 정령과 2025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4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권제공업법, 바닷가 양식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 정령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2025년 1월 20일과 21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24년 12월 5일 평양.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우시고 크나큰 힘일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12월 6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를 보내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농군민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시대 농촌혁명, 농촌진흥의 역사적 위협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나아갈 강용적 지침을 밝혀주시고 농업근로자들이 농촌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동맹 창립 이른돌 시대는 2016년 12월에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노작에서 농업근로자들은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기본 역량이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화국 건설의 주타격 방향이라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 동맹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농업근로자동맹의 총적 목표, 총적 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농촌에서 3대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농업근로자동맹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가는 이 농촌 혁명가들로 키워주셨습니다. 2018년 12월 제4차 전국 농업부문 열성자 해를 마련해 주시고 포선마다의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온 농업근로자들에게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해 주시고 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정말 용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유해온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중요 회의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촌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는 것이 우리식 농촌 발전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라는 데 대해서 다시금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이 공세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에 따라 전국 도처에서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일떠서 농촌 생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변되고 농촌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전반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됨으로써 농촌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부문에서는 2만여 개의 다수학 분조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농장들에 나와서 농장원들을 만나서 그 비결에 대하여 물어보니 그들은 하나가... 박선희 과장은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올린 전국 각지의 수많은 농업근로자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 톤의 양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은 올해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정을 총폭발시킨 무한대한 운동력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나라의 타본진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 올해만도 120여 개의 단위가 26호 모범기대 농장과 모범축산농장의 영예를 지니고 수많은 다수학 농민들이 배출됐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11월 리옥사의 고장 오나리 농민들의 정성이 깃든 애국미를 그대로 농장원들의 집집에 보내주시며 올해에도 또다시 풍작을 마련한 이곳 농업근로자들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운덕을 뜨겁게 사교하며 지금 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쌀로서 당과 혁명을 포위해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출발 모임을 가진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당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드높은 열의 밑에 백두의 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는 백두의 전구들에 오려있는 항일 투사들의 숭고한 노고와 백졸불굴의 정신을 체감하며 발걸음도 드높이 청봉 수경지혜로의 행군길을 다구치었습니다.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농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어 첫날 밤을 수경하신 청봉 수경지에 도착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혁명유족 유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것을 대부대의 수경지로 정하신 것은 이렇게 청봉이 울창한 수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 은밀성을 보장하는 데 처하고 또 청봉마루의 해발이 1456m로서 이 일대에서는 제일 높기 때문에 적정을 감시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청봉 수경지는 1958년 6월 초에 발굴됐는데 수경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 자리와 구호나무들을 비롯해서 혁명유적 84개소와 혁명유물 28점이 발굴 보존되었습니다. 항일무장 투쟁시 이룩된 승리의 하나하나는 천교의 밀림 속에서 귓불이를 쬐는 칼바람 속에서 이룩된 값비싼 승리라는 것을 다시 일제의 발끝 밑에 신음하던 국내 인민들에게 조국 개방의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인 무산지구 전투의 승리가 어떻게 마련됐는가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치우신 항일의 혈전만리를 뜨겁게 새겨보았습니다. 천출위인의 군마 행군길을 따라 백두 전구들을 편납하고 있는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백두산 미령을 찾았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대전의 총포송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고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혼신의 창정을 쉼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숭엄히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나부끼는 사령부 기술집을 찾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일제에게 억눌리우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켜 조국 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겼습니다. 붉은기 휘날리는 사령부 기틀집에 이르니 오보이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사가 눈앞에 오려고 우리 선열들이 지니었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 혁명 선열들처럼 오로지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중신 조니 투사가 될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답사행군 대원들은 사자봉 미령의 사령부 기틀집과 조선인민혁명군의 강철 같은 규율과 정연한 생활 면모를 보여주는 대원실 자리 등을 돌아봤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운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녹과 백졸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협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결의로 가슴거리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세계적 변혁의 상승 국면을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위대한 당주강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전국 도처에 농촌진흥의 실체들이 연연히 솟아나 사회주의 선경을 더 빛내주고 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으로 약동하는 조국당 방방곡곡이 희한하게 펼쳐지는 농촌 살림집들은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과 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리상천으로 훌륭히 전변시켜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켜 나가려는 조선노동당의 웅지와 거기한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시군 강화와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국가발전의 중대 노선으로 책정하고 새로운 농촌 문명 창조를 위한 투쟁을 전력적으로 이끄는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 1,500여 개의 선경마을들이 도처에 우죽순처럼 일떠서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농촌의 급속한 진흥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가 무상으로 안겨주는 훌륭한 새보금자리에 농업불로자들이 살림을 피우는 새집들이의 기쁨 넘친 광경이 해마다 온 한 해 끊임없이 펼쳐지는 속에 평양시 농촌경립위원회 구소농장과 순안구역 송일농장에도 아담한 문화농촌 마을들이 일떠섰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휘황한 레일을 그려주며 수도의 교외에 펼쳐진 문화주택들은 우리 당 농촌건설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구역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촌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농업근로자들을 문명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작업반의 70여 명이 한나라시에 모두 다 이 새집에 이사했습니다. 정말 올해 농사도 잘 되고 중요한 총주정지 사랑과 배려해서 이게 새집이 다 하니까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춤판을 펼친 주민들로 마을들이 명절처럼 설레이는 속에 일꾼들이 새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의 운덕으로 한나란시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하는 농장원들은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촌 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당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의려있는 삼속 하수종합농장 도덕분장에도 새 농촌 문화주택들이 일떠섰습니다.
사회주의 문화농촌 투교의 정서를 자아내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불면불의의 애국 헌신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일념 안고 사회안전성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에 첫째가는 힘을 놓으면서 유치원과 백수십 세대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사회안전성의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TV와 신문을 통해서 새집들이 경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언제면 저런 훌륭한 새집에서 살아볼까 하고 꿈꿔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주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이 행복을... 새 살림집의 주인들은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새 역사를 줄기차게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정이 과학과 수의 주인이 돼서 해마다 과일 대풍을 안아오는 것으로서 보답할 결의들을 다짐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몸소 건설을 발기하시고 토전도 잡아주신 대규모 속재가공기지 령강 속재가공공장이 첫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했습니다. 현대적인 돌가공 설비들을 그전에 갖춘 데 맞게 공장에서는 속재 생산을 질량적으로 장성시켜서 조후 첫해 벌써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성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짧은 기간에 종업원들의 기술 실무 수준이 한 계단 장성한 것입니다. 지사장, 부지사장부터 현장에 나가서 종업원들한테 하나하나 자기 기대 성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배아도 주면서 그러니까 실제 돌려보면서 전영군 지배인 동지는 공장에서 기술 학습의 날 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생산 과정을 통해 기능공들이 신입공들의 기술진흥 향상을 도와주는 사업을 배합해서 종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설비에 정통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평양기계대학 원격 교육학부에서 공부하는 한위성 동무는 공장의 하면서 직장에서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이 과정에 올해의 수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질 좋은 원석을 원만히 생산했다고 합니다. 불과 1년 동안에 이룩된 이 공장의 성과는 일꾼들이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 나갈 때 이 실현을 위해서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적 지혜를 불러일으킬 때 얼마든지 단위 발전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령강 속재가공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더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더 높은 요리를 안고 연말 결속을 위한 생산 돌격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어제까지의 날씨를 보면은 기온 변화가 심한 곳이 특징이었습니다. 평균 기온 변화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기간에 기온이 심하게 오르내렸는데 제일 높았던 12월 2일 평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4.5도 높았지만 다음 날인 3일 평균 기온은 룡화 3.9도로서 전날보다 6.3도, 평년보다 1.5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기온 변화가 심한 곳은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큰 영향을 주는 찬대륙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옷바꿔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4일경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흐렸는데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6 내지 9m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7.3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20.1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4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2월 7일 24줄기의 하나인 대설입니다. 이 24줄기의 21번째 줄기인 대설은 한해 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줄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경운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6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와 함경북도,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연안 수역을 제비한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비한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해지고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연안 수역을 제비한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연안 수역을 제비한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최고 10m 정도로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남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와 함경북도,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으며 8일이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일과 12일에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1일에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2일에는 동해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되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13일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